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좀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명분이 걸린 뭐 애국심, 뭐 이데올로기, 아니면 뭐 승리의 영광 이런 것들에 관한 소설이 아니다. 이 소설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끌려 나가서 전선에 내던져진 청년의 이야기다. 자기가 왜 프랑스 군인을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이유를 납득하지도 못하면서 프랑스 군인에게 총질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다. 자, 피터캣 북클럽 133번째 작품은 1929년 발표된 독일 작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다른 소설인 개선문과 함께 레마르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인데요. 그것 말고도 이 소설은 전쟁 문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 전까지 전쟁 문학은 민족의 자긍심이나 승리의 영광, 애국심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마련이었는데 이 소설 이후부터는 국가나 이데올로기 같은 거창한 주제들이 아니라 그 전쟁에 던져진 한 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1917이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전쟁을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건데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효과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레마르크 하면 떠오르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그것인데 전쟁이 한 개인의 이야기가 된다면 전쟁에는 참혹한 전투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전투 사이의 휴식이나 식사, 휴가, 그리고 동료들과의 끈끈한 전우회를 비롯해서 나비 한 마리나 아니면 친구의 눈동자만큼이나 푸른 하늘이나 또 총성이 멎은 순간의 고요한 숲의 모습 같은 것들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그것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서정적인 이야기들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 소설 최대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소설에서는 오직 사실들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감상이나 감정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고 오직 일어난 사실 그 자체로만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마르크가 즐겨 사용했던 기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 독자는 작가가 의도한 감정선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이 나열된 문장을 통해서 독자 자신만의 감정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 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작가가 1929년에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 유럽에서 무려 300만 권이 넘게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후 최초의 현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1933년에 나치가 독일 정권을 잡았을 때 괴벨스가 독일 전역에 남아있던 이 책을 전부 모아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책이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작가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1898년 독일에서 태어난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는 대표적인 반전 소설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과 음악을 좋아했지만 18살의 나이로 1차 대전에 징집되어서 서부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 중 위험한 부상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하는데 이 소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극소수의 군국주의자들 때문에 무참히 죽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독일 정권을 잡은 나치가 독일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결국 그는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에 남았던 그의 여동생은 나치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작품 개선문에 잘 녹아 있죠. 자, 그럼 저 악명 높은 서부전선에 대해 알아보고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1917에서 자세히 묘사되기도 했는데 1차 대전 당시 서부전선은 1차 대전이 발발한 초기에 독일군이 벨기에를 거쳐서 빠르게 프랑스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하자 연합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길게 참호를 파고 방어전에 돌입했고 이에 연합군도 맞대응하면서 생겨난 전선입니다. 이때 서부전선의 길이만 무려 760km에 달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4년 동안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연합군과 독일군 양측은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기관총이나 독가스나 화염방사기나 비행기나 탱크 같은 신무기들을 계속 투입했고 결국 1차 대전 당시 총 사망자 1,700만 명 중 이 서부전선에서만 30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18살의 나이에 이 서부전선에 투입되었던 레마르크는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고 또 체험했던 거죠. 자, 이제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 조금 의아한 장면으로 시작하죠. 주인공의 이름은 파울 보이머라고 하는데 이 파울 보이머가 소속된 중대가 2주 동안의 전방 근무를 마치고 휴식과 보충을 위해서 10km쯤 떨어진 후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식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담배까지도 전부 2인분씩 주어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전날 영국군의 폭격으로 중대원 150명 중 절반가량이 사망했고 이 사실을 몰랐던 후방에서는 15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병사들은 수많은 동료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이 실제 군인과 일반인이 느끼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동료들이 죽었는데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동료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인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우는 사람은 없는 거죠. 결국 아직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고 게다가 전선에서 자칫 약한 감정에 휘말리기라도 했다가는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농담을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주인공은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던 18살에 징집되었습니다. 병사가 부족해진 독일군이 이른바 자원입대라는 명목으로 학생들까지 징집한 건데 말이 자원입대지 만약 거부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수모가 뒤따랐겠죠. 게다가 소년들 입장에서는 참전하는 것이 한편으론 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했고 또 자기 손으로 조국을 구한다는 일종의 낭만적인 감정이 들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부전선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휴식이 끝나고 또 새로운 보충병들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전선으로 향하는데요. 그런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폭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불기둥이 솟구치더니 나무 서너 그루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지고 그 사이로 부상병들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24시간을 지배하는 두려움이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오늘은 살아남더라도 내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자칫 겁을 먹기라도 하면 바로 미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했겠죠. 그리고 참호전이라고 해서 참호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포격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이든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병들이 상대편 진지를 향해 총을 쏘며 뛰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각 상대방이 가진 총이나 수류탄 그리고 기관총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겠죠.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서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사륙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30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이곳에서 사망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주인공은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조국 독일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 군인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신의 동료들 중에는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독일 밖으로 나가본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본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왜 그들이 자신들과 전혀 사정이 다르지 않은 프랑스나 영국의 농부들을 서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거죠. 사정은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다 마찬가지였겠죠. 농부들은 수확철이 되면 자기 밭에 작물들이 수확하는 사람이 없어서 썩어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혹시 가족들이 굶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걱정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있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어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막상 그렇게 전쟁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우리같이 엉뚱한 젊은이들만 죽어가야 하는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질문이 이 작품을 위대한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질문일 텐데,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선에 끌려온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와 명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1,000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끝까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소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치열한 전투 장면도 아니고 또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참전한 지 2년 만에 2주 동안의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인데, 2년 만에 돌아온 주인공의 방은 떠날 때 그대로였고, 또 학교 다닐 때 틈틈이 시간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사모은 책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주인공의 집은 원래 가난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인공이 부대에서 챙겨온 빵이나 소시지 같은 것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을 정도였죠. 게다가 친구의 어머니에게 사망한 친구의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왜 자신의 아들은 죽고 너만 살아있냐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이때 주인공은 자신이 휴가 나온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됩니다. 차라리 부대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마음 약해질 일도 없었겠죠. 그것처럼 주인공은 휴가를 마치고 난 후부터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공과 동료들은 몰래 거위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새끼 돼지를 잡아먹고 배탈이 나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또 점령지의 프랑스 아가씨들과 함께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럴 때 이들의 모습은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이들도 알고 또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장면들이 마냥 즐겁게만 보일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전투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주인공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전선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때 곧 전쟁이 끝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계속해서 신무기를 배치하고 있었고, 게다가 미군까지 참전하면서 독일군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소문은 들려오지만 아직도 전투는 계속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꽃이 활짝 핀 벚나무 가지를 보더니 갑자기 고향에 가겠다며 타령했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또 평소 용감하기로 유명했던 병사 하나는 전투에서 군견 한 마리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개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죠. 평소 같으면 부상당한 말이나 개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참았을 텐데,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기는 주인공 파울 보이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참전했던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모두 죽었고, 또 살아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참호에서 일어서서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은 공식적으로 1918년 11월 11일에 끝났고, 주인공이 사망한 시기는 한 달 전인 1918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주인공의 표정은 왠지 편안해 보였다는 문장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소설의 엔딩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979년에 발표된 영화의 엔딩도 좋아하는데요. 영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주인공이 참호 속에 앉아 있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새를 보고 그 새를 그리기 위해서 참호 속에서 무심코 일어섰다가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죠. 책도 영화도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